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5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버려야 될지, 뭘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이죠.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i는 155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i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81번은 변압기 뭐가 되냐면,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을 계산하는 예시예요. 자,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을 계산하는 예시인데, 원래는 이 기준은 이종접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종접지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이 명칭을 변압기 중성점 접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바꾼 거예요. 기준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 R이라는 것은 일선 지락전류분의 뭐가 되냐면 150에 300 또는 600이 돼요. 좀 뭔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외우실 때나 또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이제 보이냐면, 특정 부분은 이제 공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저항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전압을 뭘로 나눈다? 전류로 나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50, 300, 600은 뭐냐면 전압치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건 혼촉에 따른 전압 상승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50V를 대입할 경우는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300V라는 걸 대입할 경우는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가 600V가 되면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일선 지락전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고압이나 특고압 측에 이제 이 일선 지락전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일선 지락전류가 주어지면서 이들 조건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를 이제 필요한 거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또는 특고압 측에 일선 지락 전류에 대한 암페어 수다. 자, 8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2번.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보는 건데, 뭐 이제 안 보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에 사용 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의 경우, 네온 방전등을 사용한 관등회로의 배선인데요. 1kV를 초과하는 관등회로는요, 애자 배선을 해야 돼요. 애자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 자체를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82번에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자, 83번 봅시다.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뭐한다? 병가한대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한대요. 이 경우에 이제 이 고압 가공전선을 케이블을 쓸 때 케이블을 이제 그 케이블과 저압 가공전선의 이제 이격거리를 물어본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저압 가공전선과,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원래는 이제 그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가 돼요. 개정 전에는 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불렀던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병가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그리 표현하기보다는 가공전선을 병가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동일한 하나의 이런 지지물에다가요, 가공선과 가공선,
전기선과 전기선을 가선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100kV 뭐가 된다? 미만에서만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은 목주는 시설이 불가해요. 다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입니다. 자, 꼭 기억하자 같이. 자, 그러면서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했을 때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시킵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0.3m가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기서 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고압 가공전선을 그쵸? 이제 병행 설치한 거죠. 이때 전선이 누구다? 고압 가공전선이 여기죠. 케이블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30cm 즉 0.3m가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저고압 가공전선을 이제 병행 설치할 때 저압선 이 전선의 위치는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둔다 또는 하부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가하는 거예요. 병행 설치하는 거죠. 자꾸 이 말이 저도 베겨갖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격거리가 1m 이상이 되겠고요.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kV 이하가 되고요. 35kV 이하인 경우에 저고압선으로 이렇게 이제 병행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1.2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다만 케이블일 때는 어떻게 된다? 0.5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5를 초과하고요. 35kV를 초과하고 어떻게 된다? 100kV 미만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양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무조건 2m 이상을 이격하고요. 그들이 케이블일 때만 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이죠.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84번은 뭐가 되냐면 케이블 트레이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시설 공사. 그래서 첫 번째가요. 요거는 안전율을 물어보거든요. 안전율은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난연재료여야 돼요. 난연성이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놈 종류가 아닌 걸로 이제 종종 많이 물어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요게 많이 안 나옵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요때는 이제 통풍 밀폐형이 정답이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하나 출제됐던 건 뭐냐면 원래는 전압에 따른 접지 종별이 있었는데 그 접지 종별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요. 물어볼 수는 없고요. 다만 어떤 식이든 다 똑같아요. 전선이 전선이 내부에 있고 그것이 금속재 외암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예요. 자, 1번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재료여야 된다. 맞고요.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를 해야 된다. 맞아. 4번 저하복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이면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접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22.9kV 3상 4선식의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직류로 밑줄. 요거는 이제 뭐 제가 84번, 이제 85번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직류라는 언급이 나오는 순간, 자,
80 몇 번이다? 5번. 절연 뭐가 된다?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한번 보면 몇 분간? 10분간이 되겠습니다. 10분간. 그 다음에 얘는 뭐 한다? 권선과 대지를 기억하자. 근데 잘 나오질 않아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유형은. 이제 직류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원래 그 계산된 값의 2배가 돼요. 지금 말씀드린 계산한 값에 2배를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B,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뭐가 된다? 직이 됩니다. 자, 얘는 뭐가 된다? 중성점 무슨 접지? 비접지식이 되죠. 그 다음에 접은 뭐가 된다? 중성점 접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다중접지식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 돼요. 예. 자, 중성점 비접지식일 때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가 되면 예. 그 전압에요 1.5배를 가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죠. 다만 최저 전압이 있더라. 얼마가 된다? 500V의 최저 전압이 있어. 계산 전압이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최저 전압으로 해줘. 이런 얘기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가 돼요. 자, 최저 전압이 몇 배가 되냐면, 그러니까 몇 볼트가 되냐면 1500V예요. 예. 자, 중성점 접지식에는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전압에다가 1.1배가 돼요. 자, 요놈도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75,00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에 0.92배가 돼요. 뭐 이제 없고요. 자체가 직접 접지인데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에 0.72배가 돼요. 없어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에 0.64배가 돼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22,900V 3상 4선식의 다중접지 방식이에요. 이거죠. 그러면 22,900이니까 여기에다가 22,900에다가 0.92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배수가 0.9이니까. 근데 이게 직류가 되는 순간요. 여기에 2배가 되면서 정답이 4번이 돼요. 42,136V가 되는데 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원래 2배를 안 하더라도 몇 번이 나오냐면 2번이 나와요. 근데 뭐 이거는 뭐 2번을 찍었다고 해도 저는 뭐 이제 아무튼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해서 이제 연료전지나 호격, 연료전지 내지 태양전지 요딴 얘기 나오면요.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직류 몇 배가 되냐면 1.5배예요. 그 다음에 교류는 몇 배가 되냐면 1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86번. 시가지에 특고압 가공전선을 이제 시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요. 이제 시설할 수 없는 통신선이래요. 자, 이거 지워보자. 전력 보완 통신선을 말하고요. 요거는 제가 좀 요 부분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 86번이죠.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굵기예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절연전선이면 일단 요건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절연전선이라면 최소 몇 미리가 되냐면 4mm 이상입니다. 두 번째가 그냥 경동선이면 5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지름 4mm의 절연전선 맞고요. 단면적 16스퀘어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연선이면 광섬유 케이블은 맞고요. CNCV는 22,900V에서 저희가 써먹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요. 86번은 솔직히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세모를 하나 쳐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쳐도. 다만 얘네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되는 통신선의 그 굵기에 최소 굵기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7번 뭘 먹었어? 자, 87번 400V 이하의 경우 저압 보안공사의 그 전선으로 경동선을 쓸 때 지름은 얼마 이상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지워보자. 보안공사에 관련된 얘기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문제를 해설하면서요. 제가 그 87번이랑 90번을 같이 할 겁니다. 87번과 누구냐면 90번을 같이 해설할 거예요. 이 내용은 둘 다 보안공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안공사는 어떤 군사적 안보나 기밀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더 말 그대로 보안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지물로 우리가 이제 지지물을 일단 먼저 보지 말고, 자, 첫 번째가 보안공사는 저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1종 특고압 뭐가 된다?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어요. 네. 먼저 얘네들은 뭘 물어보냐면 전선의 굵기나 내지 적용 기준을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저압 보안공사인데 전압이 400V 이하가 되면 얼마 이상의 전선을 쓰냐고 물어봐요. 얘네들은 어떨 때 이런 걸 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4mm 이상이 되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해결이 돼요.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래요.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4mm 이상의 경동선을 써먹는 거죠. 네. 요게 이제 400V 미만이었다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냐면 고압이 돼요. 이때는 최소 전선의 굵기가 얼마냐면 5mm 이상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그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서요. 35kV를 초과하면서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전압이 35kV 이하이면서 35kV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됩니다. 또 하나 얘는 전압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기억합시다.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서는 목주의 안전율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목주의 안전율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압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35kV 이하가 되고요.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요,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얘네들의 경관도 물어보는데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하면요, 보안공사는 무조건 10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만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물로 제가 B종 지지물을 선택한다면 요때는 경관이 150, 발음을 저처럼 150m,
150m, 그 다음에 200, 뭐가 된다? 200이 됩니다.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400m가 되겠고요.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칠판이 적어서요.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는 뭘 물어보냐면 단면적을 물어봐요. 예. 기본적으로 100kV 미만이면요. 얼마가 되냐면 55스퀘어입니다. 그 다음에 100kV 이상 300kV 미만이라고 할게. 300kV 미만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냐면 150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좀 덜 물고요. 무조건 이 경우는 154 나옵니다. 154,000V 가공전선에 이제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를 했을 때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kV 이상이 되면 20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갑시다. 그래서 87번은 이미 3번으로 결정됐고요. 90번 345,000V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전선의 인장 강도는 77.47이고요. 연선 또는 단면적은 얼마 이상인가라고 하는데 3, 4, 5는 엄연한 뭐예요? 200스퀘어죠. 그래서 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대한 전선에 뭘 물어봤다? 단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요. 보안공사도 정리가 끝나요. 이건 좀 제가 저기 하지만. 그래서 요렇게 깔끔하게 모두를 정리합시다. 자. 그렇죠? 여기를 이제 사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옆에 부분이 이제 좀 애매해지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려요. 그래서 87번은 3번. 그 다음에 90번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88번 볼게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함 배선의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 경우 그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터널함 전선로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도 한번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기억이 있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죠. 터널함 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사람이 뭐가 된다?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일반적인 터널안 전선로는요, 마이너스 0.1에 마이너스 1이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터널안 전선로는 뭐야? 사람이 다니지는 않아요. 이것은 열차나 자동차 전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얘는 저압이랑 고압의 전선의 굵기랑 높이를 물어봐요. 요 놈은 전선의 굵기가 얼마다? 2.6mm가 되고요. 두 번째가 요 놈 높이가 얼마라고 했다? 마이너스 0.1하면 2.5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 터널안은 첫 번째 굵기가 얼마다? 4mm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1을 썼지. 마이너스 1을 빼면 뭐가 된다? 높이는 3m가 돼요. 예. 그래서 터널안은 이제 이렇게 해설할 수 있고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그냥 2.5만 기억하셔. 여태까지 정답은 2.5였으니까요. 그래서 요건 이제 높이가 2.5m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9번. 요거는 뭐 이제 풀면서 제가 한번 세모를 좀 쳐드릴 텐데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경우 무엇이 이제 특별히 확보돼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건데 생각해 보면은 어떤 방호장치, 보호장치죠. 그 다음에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기기 조작을 해줘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공기 여과 장치까지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90번은 제가 했고 91번이죠. 91번. 자, 이거 지워보자. 91번은 가공전선에 뭐가 되냐면 지표상 높이죠. 근데 보면은 이 표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거의 회마다 많이 그리죠. 그렇죠? 꼭 정리가 필요해.
자, 보자. 그래서 91번은 22,900V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대요. 이것은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네. 자, 이제 저고압이 있고요. 저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이 되고요. 시가지 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이 되고요. 시가지가 되죠. 네. 조건을 볼까요?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 그 다음 보통 이제 횡단보도교 위인데 저는 그냥 횡단한다고 할게요. 횡단보도교, 횡단. 그 다음에 기타가 되죠. 예. 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는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레일을 기점으로 얼마? 무조건 6.5예요. 이 문제는 이미 여기서 해결되죠. 그래서 22,900V 가공전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가 된다? 시가지 외가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일단 4번이고요. 자, 남은 부분을 한번 제가 메꿔보면,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때 저고압은 얼마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3.5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에 해당하면 얼마가 된다? 3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고요. 하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기타가 되는데, 저고압일 경우 지표상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 다만 얘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서요, 전선이 뭐다? 절연전선 내지 뭐가 된다? 예, 케이블이라면 얼마가 된다? 4m까지 낮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이 돼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예요. 근데 이게 산지라는 언급이 있으면, 산지라는 얘기가 있으면 5m예요. 원래는 평지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요. 160을 초과하면 단수 적용해서 가산하면 되죠. 장소가 산지면 5고요. 조건이 없으면 6이 되겠죠. 단수에다가 0.12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인데, 얘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예요. 근데 이제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얼마가 되냐면 8m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kV를 초과할 때는 8 또는 10이 되겠지, 조건에 따라서. 근데 얘는 한 번도 절연전선 조건 없었고요. 단수 곱하기 0.12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만 기출문제에는 여기서 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92번. 전체 길이가 16m고요. 설계 하중이 6.8kN을 초과하고 9.8kN인 그 논에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에 시설할 때 그 묻히는 깊이는 2.5m보다 얼마 이상의 높이를 가산하냐, 깊이를. 그래서 이것은 지지물의 매설 깊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굳이 좀 특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92번은 지지물의 뭐가 된다? 매설 깊이다. 네. 자, 첫 번째가 6.8kN 이하를 말합니다. 이제 700kg을 얘기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질 않으니까 참고만 보시고,
이럴 때에는 지지물의 길이가 15m 이하인 지지물이라면 자신의 길이에 얼마? 6분의 1 이상을 매설하는 거예요. 다만 15m를 초과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냥 2.5m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조건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15를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밑에 조건이 원래가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17에서 20까지는 뭐가 된다? 이제 2.8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16을 초과하고 20 이하라는 건 17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한 다음에 두 번째가 지지물의 이제 하중이 9.8kN 이하가 돼요. 요게 이제 1000kg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 값에 얼마를 더 가산해 주냐면 0.3m 더 가산해 준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쵸? 얼마 더 가산해 주냐고 나와 있잖아요. 몇 cm? 30cm죠. 기출문제에 이 예시가 제일 많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얘는 그냥 얼마가 된다? 2.8m로 고정적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4.72kN 되겠습니다. 네, 1500kg이에요. 요때는 요 값에 0.5m 가산해 준다고 보시면 돼. 자, 이제 15를 초과할 때는요. 얼마가 되냐면 3.0m가 되겠죠. 단 누구일 때만 19, 20m인 지진물에 한해서만 3.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별개로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조건은 그냥 버리고 가자고요. 그 조건을 기출문제에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92번에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3번 KSC의 IEC의 60364의 전원의 한 점에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그 노출성 부분을 이제 도전성 부분을 전원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전기적으로 독립하여 접지한다고 하는데 이 접지를 무엇이라고 이제 부르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이제 향후는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압계통에 그래도 설명은 드릴게요. 저압계통의 접지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문자의 표현을 봐야 돼. 첫 번째 문자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문자는 중성점과 대지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 또는 전원과 대지와의 관계다. 두 가지 문자가 올 수 있어요. T 바로 뭐가 되면 테라. 중성점을 직접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올 수 있습니다. 네. N이 아니라 I. 네. 인슐레이티드. 이건 뭐냐면 중성점을 대지와 연결하지 않거나 내지 임피던스로 접지했대요. 근데 비접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는 뭐가 되냐면 네. 지금 이 접지는 문제의 접지는 TT 접지예요. 외함과 대지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문자가 올 수 있고요. 첫 번째가 T, 중성점이 아니죠. 외함을 전원과 별도로 접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N이 올 수 있어. N. 요것은 외함을 전원과 이제 외함 접지선 얘기하는 거예요. 전원에 연결하는 거예요. 내추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접지가 뭐냐면 중성점을 어떻게 한다?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요. 노출성, 도전성 부분을 얘랑 별도로 접지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이름이 뭐가 되냐면 TT 접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좀 문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도 저 그림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별도로 이 그림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자 먼저 가보면 L1은 L1끼리, 그 다음에 L2는 L2끼리, 그 다음에 L3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선을 여기다 연결하죠. 자, 여기서 가봅시다. TT 접지는 뭐냐면 중성점을 직접 어떻게 해요? 대지와 연결한 거예요. 자, 그쵸?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연결해요? 이제 중성선을 이렇게 연결한 개념이죠. 그럼 이제 이 P가 바로 뭐냐면 외함의 접지선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이 외함의 접지선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연결하죠. 그 다음에 얘를 별도로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는 거죠.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TT 접지의 개념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향후 어쨌든 요거는 좀 나오면은 좀 지켜볼 거예요. 예, 이제는 좀 이제 확률이 좀 있죠. 그래도 93번에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1번이에요. 지금 수용가가 바로 이 접지예요. 그래서 접지가 총 3가지예요. TN 접지가 있고 TT 접지가 있고 IT 접지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TN 접지는 여기서 좀 파생돼요. TNS 접지가 있고 TNC 접지가 있고 TNCS 접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아무튼 설명하려면 저게 복잡합니다. 자, 93번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다음에 94번. 이제 부담스러우면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버리자. 근데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튼 이게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될 텐. 자, 94번. 옥내 저압전선으로 애자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나전선을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요거는 뭐 전에도 나온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죠. 94번이 옥내에 나전선에 시공 가능 공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애자공사예요. 두 번째가 버스 덕트, 세 번째가 라이팅 덕트 공사고요. 네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접촉 전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재봉 공장 기억하자고 했었죠. 재봉 공장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기로용 취급자가 들어갈 수 이제 이외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시설하는 전선, 피복의 부식인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95번.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에 무슨 풍압하중이다? 갑종 풍압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을 이제 이 대에서 풍압을 기초로 한 이제 얼마를 기초로 계산한 거냐 이런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로 지우자. 95번이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그 전선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지에 따른요. 풍압하중의 개념이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95번이죠. 그냥 구성지에 따른 뭐가 된다? 갑종 풍압 하중이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선로라는 게 이제 이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완금이라는 걸 부착하죠. 그 다음에 애자를 장치하고요. 전선을 가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무슨 풍압하중이다?
이 지지물에 대한 풍합 하중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지지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지물에는요, 우리가 누구 있냐면 목주,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어요. 자, 목주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는 풍합 하중이 얼마가 되냐면 588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목주,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주를 기준으로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지지물이 철탑이 되면 뭐가 된다? 12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0 1255 파스칼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전선이에요. 자,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선도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구분되죠. 첫 번째가 복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냐, 내지 다도체를 구성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한 개의 전선의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600 복 쭉쭉쭉이죠. 666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리액턴스 작아지고 코로나 개시전압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복도체가 아닌 기타야, 아니면 단도체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얼마가 되냐면 7레어죠. 기타 7레어. 자, 이렇게 좀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되냐면 애자가 됩니다. 애자 장치가 되겠죠. 자, 애자는 이제 요게 애자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39살이고요. 딸은 10살이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된다? 완금이나 완철을 말합니다. 완금 내지 뭐가 된다? 완철을 말합니다. 네. 119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금 완철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방차만 기억하자 이거죠. 지금 물어본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강관으로 구성한 뭐가 된다? 네, 철탑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철탑도 얘가 아닌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이걸로 하십시오. 다 모양별로 또는 기타 뭐 종별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사용전압이 25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전화선의 길이가 12km마다. 사실 여기서 이미 나왔어야지 뭐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유도전류죠. 그래서 96번은 유도장애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유도전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여기서 전압은 중요하지 않아요. 6만 볼트 즉 60kV 이하이면서 선로의 길이가 얼마? 12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 암페아? 2 마이크로 암페아 이하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선로의 길이가 6만 볼트를 초과하게 되면 40km마다 유도되는 그 유도전류는 얼마? 3 마이크로 암페아 이하가 돼야 돼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걸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유도전류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 2자 있으면 2, 없으면 뭐가 된다? 4가 주어지면 3,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2가 주어졌으니까 몇 번이다? 2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97번.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의 모선들 5개의 시설을 할 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2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죠. 그러면은 자, 요것은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또는 2에 준하는 곳의 시설에 대한 울타리 담등의 시설인데, 자, 요건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97번.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가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보면, 자,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물어보면 최소 얼마? 2m 이상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한다면 얼마가 되냐면 0.15m 이상 이제 이하가 돼야 되죠.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거니까. 뭔 얘기냐면 자, 울타리의 경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네. 지표면과 울타리의 그 하단 사이의 간격이 존재하면 얼마? 0.15m.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가 뭐가 된다? 기역메타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2죠. 여기서 이제 1번, 3번 나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면과 울타리 담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뭐예요? 0.15m니까 몇 cm? 15cm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으로 결정이 되네요.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가 35kV 이하가 되면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5m 이제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봤을 때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그 장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35kV 이하의 전압의 장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충전부까지의 거리가 B예요.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 그래서 요때는 얼마가 돼야 된다? 5m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요 6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을 초과하면 단수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한다? 0.12m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문제죠. 그래서 97번은 2번이죠. 자, 98번. 발변전소에 주요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죠. 자, 98번은 계측장치 관련된 문제예요. 어떤 식이든 이제 기술 기준에서 계측장치는 이라고 물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VIP 온도를 기억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여기서 해결돼요. 그래서 V는 뭐가 된다? 전압계. I는 뭐지? 전류계. 그쵸? 그 다음에 P는 뭐야? 전력계. 그 다음에 온도는 이제 온도계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부가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변압기는 저압용이라는 얘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저압이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발전기는 고정자만을 얘기해요. 회전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정리하는 건데 지금 역률계죠. 1번.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요. 2015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뭘 보고 뭘 버릴지를 결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81번 보면은 이제 중성점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예시인데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종 접지라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개정해서 부른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82번은 뭐 제가 큰 욕심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kV를 초과하는 관등회로의 배선을 물어보면 애자공사다. 그냥 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자, 83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정리해드린 거 모두 기억해야죠. 자, 84번 케이블 트레이에 관련된 얘기죠. 무조건 해야 돼. 자, 다음에 85번 절연 내력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무조건 봅시다. 근데 요거는 좀 직류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크게 욕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뭐 직률 때 2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긴 하죠. 자, 그 다음에 86번. 근데 잘 안 나와. 86번은, 이제 시가지에 시설되는 이제 그 특고압 가공전선로 시설하는 통신선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요것도 제가 정리한 절연전선과 경동선을 먼저 보시기 바래요. 86번도 제가 큰 욕심은 없어요. 이렇게 나왔다면. 자, 87번, 그 다음에 90번 꼭 해야죠. 보안공사와 관련된 얘기. 88번, 터널한 전선로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꼭 같이 정리하시고요. 하자고요. 89번도 뭐 큰 욕심 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제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이제 약간 공기 여과 장치. 그다음에 이제 90번 말씀드렸고 91번 무조건 해야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92번 지지물의 매설 깊이 무조건 합시다. 정리해드린 내용. 자, 93번도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TT 접지 좀 어렵죠. 94번 옥내 저압전선에 대한 어떤 그 애자공사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나전선에 시공 가는 경우죠. 이제 요걸 어쨌든 기억하면서 옥내에 나전선 시공 가는 경우 애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접촉 전선 꼭 합시다. 95번 이제 구성지에 따른 갑종 풍화 파종 무조건 해야지. 96번 유도 전류 이제 무조건 해야죠. 97번 발 변전소의 그 울타리 담등의 시설 꼭 합시다. 자, 98번 계측 장치 역시 꼭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갖고요. 2015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어쨌든 다음 회차에 한번 또 이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적으로 정리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